예, 11월 14일 화요일 마감방송 5%입니다. 자, 시장은 조용해도 아주 세심하게 조금씩 시장의 변화를 보고 있어요. 오늘도 매매를 조금 드렸고 재밌는 내용들이 있고 시장 변화를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죠. 자, 외국인이 오늘 간만에 조금 들어왔죠. 코스닥을 2,000원 넘게 샀습니다. 뭐 작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래 들었으면 그래도 2차전지 쪽은 매수가 좀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자, 느긋하게 슬슬 시장의 기준을 잡아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변동이 되게 심했죠. 그 지지난주에 바닥에 났다 오바다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난주에 이제 공매도 완전 척결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지만 다시 다 빠졌습니다. 한 얘기는 많더라도 우리는 시장 바닥 잡아가고 여전히 산타랠리 2, 3개월은 가능하다 봐요.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제 방향이 잡히는 거라 저는 봅니다. 이 안에서 뭔가 시장에서 뭐 자꾸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조금 더 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로봇 관련도 오늘 변화가 좀 있으니까 얘기 좀 드릴게요. 그 윤통 그 대통령의 의지를 좀 보였는데 2차 전지 흐름이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 테슬라 좀 봐야 되죠.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오늘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제가 1차적으로 매수를 조금 드렸고요. 여전히 변동성 크지만 저는 2, 3개월 동안 연말까지라도 산타랠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다. 어제 지난해가 별거 없었죠. 7월 달에 피치랑 다르게 미국의 금리랑 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안도에 다시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 보면 되십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CPI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다음 미국 셧다운도 사실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들은 사실 많습니다. 맞추려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흐름상 어차피 셧다운은 시간 문제지 해결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전일 방송 참고하세요. 미국 증시는 여전히 오른 다음에 횡보 조정 중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2주 전에 바닥 났고 지난주에 공매도 전격 금지 후에 급등락하고 있지만 시장 기준이 슬슬 잡아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코스피 2400, 코스닥은 790 오늘 살짝 넘겼죠. 이제 790 돌파가 됐는데 20일선 살린 거예요. 살렸고 변동성이 있지만 제가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서도 약간의 흐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 기관들 다 리센트했다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외국인도 다시 지금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탈 안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워낙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 눈치 보면서 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주도주는 또 나와요. 그런 흐름을 계속 제가 보고 찾고 있으니까 우리 갖고 있는 포트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 봐요. 2016년도의 케이스랑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결국은 또 이 힘듦을 거치고 남들 다 욕하고 안 될 때 그때 슬슬 만들어간 흐름 만들어가면 주도주 자리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같이 보시죠. 자, 요거는 따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자, 외국인 수급이 정말 지금 느긋하다.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 야, 가자 하면 되는데 사실 안 들어오죠. 그만큼 개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개인들 쉽게 돈 벌게 잘 안 해두고 2020년에 삼전이랑 얼마 전에 올해 7월달까지의 2차 전지에 개인들이 정말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복수처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터예요. 정말 리얼 야생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지금 오늘 2차전지 좀 들어왔지만 찔끔찔끔 돌아요. 절대 쉽게 안 주고 흐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보는 법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 게 중소형주 관련해서 야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다 되게 좋아하는 분 계시는데 중소형주는 페이크예요. 이 외국인들은 지수라든지 중견주, 대형주에만 국한해 보세요. 짜잘한 소형주나 중소형주는 외국인 샀다 팔았다는 손이 붙어 있더라도 그냥 창구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건모애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은 큰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만들게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도 오늘 큰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오늘 얘기 드릴 게 좀 많다 보니까. 자, 2차 전지가 오늘 간만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좀 느긋하게 보십시오. 에코프로 계속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공매도가 지금 정말 불합리하다. 불공정하고 개인들의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 너네들의 어떤 그거를 바로잡기 전에는 내년 6월달 이후에 금리되는 거 더 할 수도 있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일 수도 있고 이분의 특징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시장 내에서 보자고요. 정치적인 거 말고.
그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계속 거래를 줄이면서 관망하고 급을 잡고 줬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살짝 들어왔다 봐요.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는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수를 보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만주 이만주입니다. 절대 쉽게 안 줘요. 하지만 제가 지수든 에코프로나 기준 볼 때 요번에 지수 에코프로 70만원, 코스닥 790 정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어차피 쇼커블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올라가 봐야 쇼커블이 안 좋잖아요. 밑에서 계속 꾸준히 모은다고 저는 보고 연말은 하방 등락 정도로 시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지금 어닝이나 성장 쪽에 좀 기세가 났다 보니까 테슬라를 계속 봐야 돼요. 자, 테슬라가 어제 나와서 한 4% 올랐습니다. 뉴스가 뭐였냐면 중국 대신으로 인도를 되게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전 세계 정부든 기업이든 그러는데, 자, 인도에서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서 관세 인하를 대폭 인하하겠다. 지금 100%까지 받던 걸 15%까지 대폭 인하한다는 얘기하면서 테슬라가 또 인도를 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좀 키우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게 보는 거고요. 계속 말도 많고 했던 사이버 트럭이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11월 말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출시되고 어쨌든 지금 뭐 170만 대인지 200만 대인지 예약이 밀려 있는데 조금씩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2차 전지나 전기차에서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1년간 테슬라에서 중고차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야, 내가 지금 사이버 트럭을 사게 되면 1년 동안 리셀 새로 못 팔아. 중고차 거래 못 한다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말도 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사이버 트랙이 약간 팬덤도 있고 많이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서 바로 딴 데 팔아서 프리미엄 먹고 파는 애들이 있어요. 자, 부동산으로 치면 실거주 하라는 거예요. 야, 너네 실거주 하지 단타 치려고 투기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하지만 제가 노조 관련 지금 3사인 포드나 스텔란티스, GM도 25% 임금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 혼다도 알아서 했고 오늘 현대차에서도 임금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25% 올려주기로 해서 지금 남았는 테슬라나 그 다음에 토요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노조를 신경 좀 써야 돼요. 단기로 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테슬라는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는 70만원 바닥을 다지지만 느긋하게 등락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LG엔솔이나 SDI, 뭐 LG화학 같은 거 있죠. 얘들도 쇼커분이 좀 들어와요. 얘들도 사실 에코프로처럼 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등락 만들면서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 신용이 다 줄었고 못한다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의 공매도가 줄었어요. 신용도 좀 안 되지만 살짝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을 줄여가는 가운데서 바닥을 만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윤통의 공매도 척결 의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과 외국인의 흐름을 제가 봐야 되는데 오늘 매수 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떠나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조금씩 들어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느긋하게 외국인도 이탈 못하기 때문에 전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반도체를 제가 오늘 계속 고민을 했다 그랬는데 주성현지를 살짝 좀 샀습니다. 1차 매수긴 하거든요. 원래 올라갈 때는 안 사는데 지수가 지금 계속 빠지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판단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어차피 더 떨어지는 거는 아주 오버슈팅,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보는 거고 이 근처부터 정상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만들어간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반도체 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2차 전지 기본적으로 보는 거 외에 반도체랑 이런 것들 이제 사서 매매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소부장들은 지금 어닝들 계속 엇갈립니다. 이오테크닉스가 나쁘게 나왔어요. 하지만 빠졌다가 올려놓고 있고 ISC는 실제 좋게 나와서 올라가 있고 파도는 계속 급락을 했는데 실적도 안 좋았고 말이 많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상장했는 내용을 다 판대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반도체 소부장에 살짝 안 좋은 면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제가 AI 성장 스토리 관련해서 하이닉스를 사야 되고 내년에 정말 먹거리라 보고 반도체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챗GPT 나온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올 1월 달에 처음 소개되고 막 1억 명 가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나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올라간 게 올해 5월입니다. 이제 반년도 안 됐어요. 이제 딱 반년 됐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부장 쪽으로 뭐 캐퍼가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와서 매출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대가 많이 앞서가서 소부장 쪽에 어닝 쇼크다. 어닝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빠질 수는 있는데 저는 어닝 쇼크는 여전히 저점 매수 기회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성현재는 실적이 또 괜찮게 나왔어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오늘 1차 매수를 제가 드렸고 가격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들 무슨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연말 주간 정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뒤에 하나마이크론, HPSP, 한미반도체까지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성이 제일 나아요 지금은요. 자, 로봇은 지금 두산 로봇이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어제 좀 빠졌는데 뭐 장중에 SNS에 말씀드렸지만 개인들만 샀다 팔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두산 로봇은 실적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내년 이후에 로봇을 좋게 했지 지금 분기 실적이 당연히 적자가 나와요. 그걸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느냐 그런 문제인데 제가 오늘 판단하는 거는 어제 44,000마로가 살짝 밀리긴 했어요. 근데 뭐 등락되는 거는 로봇 추세 볼 때 흐름을 보는 거지만 뭐 저희가 4만원대 3만 후반에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기준으로 보는 거지만 반 팔고 반 남은 건 아직 플러스 나 있고 오늘 팔았는 것들은 그냥 개인들 매매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레인보우는 위즈 로봇은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렌시스는 제가 등락에는 수용주다 보니까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혹시나 뭐 비중 적은 분은 홀딩하고 비중 있는 분들은 팔았다가 올라오면 사라 그랬는데 오늘 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사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수 들어오는 게 이거는 뭐 거래로 제가 판단하고 장중에 제가 보는 면인데 그렇게 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온치였다고 보긴 하는데 사더라도 일부만 사면 좋으시겠습니다. 하여튼 4,500 기준으로 보면 좋아요. 이렌시스는 수급 매집주로서 테마를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빌드업. 자, 엔터는 어제 외국인 많이 팔았고 코스닥 때릴 때 이동을 했는데 뭐 내용 보니까 아시겠지만 그 SM에서 에스파 되게 유명한 걸그룹이라던데 앨범 판매가 좀 부진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소비들이 줄다 보니까 이런 엔터에 쓰는 돈도 좀 아깝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이 살짝 기스났지만 여전히 GIP는 어제는 살짝 제가 그냥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보고 아직은 뭐 괜찮게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가 1조 규모의 K 콘텐츠를 꾸준히 부양하겠다. 뭐 그런 것도 나왔어요. 자, 바이오는 여전히 미국 금리가 동결되고 향후적으로 계속 관심 가지면서 제가 텐베거도 발굴하겠다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인데 오늘 셀트리온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됐고 정상적으로도 합병이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없어지고 셀트리온으로도 합병이 됩니다. 뭐 셀트리온을 사든 딴 거 사도 상관없는데 여전히 내년에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SK 바이오팜도 대응 중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RTO는 오늘도 팔기는 안 됩니다. 플러스 나 있긴 한데 조금 지겹지만 좀 더 가져갔어요. 막판에 좀 더 올라오네. 제가 요때 팔았죠. 74,500원 팔고 나머지는 좀 흐름 보면서 하겠습니다. 워낙 등락이 심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뉴스 보시면 펜타닐 정말 이게 신종마이고 너무 싸고 효과가 너무 크잖아요. 특히 젊은 청소년에 정말 치명적인데 이 펜타닐 관련해서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 때 규제를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예전에 텔콘이나 뭐 경동지약 이런 거 올라가는데 그런 거 가지 마세요. 제가 개별 바이오로 소액 투자를 했던 비보전이 가장 좋습니다. 비마이성 진통제 3상 글로벌 3상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홀딩 좀 하면서 뉴스를 챙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새롭게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별거 없어요. 하지만 반등시 올라가면 제가 저를 끊었는데 분할 익절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AI 진단 키트 중에서 뷰노가 많이 올랐어요. 10몇 프로 올랐는데 다시 올라가면 조금씩 파세요. 루닛, 팀도이드 보시면 되고 방산도 같은 흐름이니까 뭐 아직 유지는 되고 있던데 어쨌든 같이 보시면 되고 전력, 에스테틱 다 비슷하게 반등할 때는 올라가서 위에서 분할 익절을 해라. 여전히 크게 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워낙 SNS나 텔레그램, 카톡들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보세요. 시장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9월, 10월에 급락하고 급하지 않게 외국인이 어쨌든 우리나라 장을 만들어가면서 살살 만들어가요. 여기서 개인들 수급 만들어가고 분명히 주도주가 나오는 흐름이 보일 거라 보는데 이미 한 번씩 다 깨졌습니다. 로봇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 깨졌다가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상지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갖고 있어야지. 제가 보면 정말 추세도 안 좋고 거래도 안 되고 돈도 다 빠진 종목인데 자기들이 추천했던 이유만으로 계속 홀딩시키고 추매하라 말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 물어보셔서 개인분들이 제가 답을 드린 경우도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빠졌는데 싸니까 추천하고 홀딩한다. 아닌 건 진짜 많은데 계속 추천하더라고요. 그런 거 저한테 혹시나 개인적으로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습니다. 조금씩 점점 뭐 야 가자 같이 막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느긋한 외국인 수급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들도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 보고 그거 관련해서 오늘 매매 드린 거나 섹터별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